너 쌀 떨어졌을 때는 중학교 동창 그 오중태 걔가 너희 집에 냉장고고 뭐고 다 채워줬고, 초등학교 동창 애들이 돌아가면서 너희 집 살림 챙겨줘. 때 되면 양말이랑 속옷 엄청 보내는 백민수. 옷 장사하는 정수기는 네 딸 옷은 매년 보내잖아. 나도 그 초밥 만드는 거 가르쳐주고. 친구들이 다 성공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진 못해도 도울 수 있는 건 도우려고 하니까 너 이 정도면 잘 산 거 아니냐? 그런가? 아니 당연하지. 나도 부러운데. 네 사업 망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걸로 사람이 딱 갈리잖아. 그런 여자가 평생 옆에 있는지 모르다가 죽기 직전에 아는 것보다 지금이 훨씬 빠르고 좋고 진짜 하늘이 도운 거야. 솔직히 들으면 소름 끼쳐. 결혼식 한다고 연락 왔다며? 엄청 잘 사는 남자라고. 부모가 부동산 거물이래. 그 남자도 참 불쌍하다. 어쩌다 그런 여자 만나가지고. 됐어. 네 말대로 그 여자 신경 안 쓰고 살고 싶어. 전화번호도 바꿔야겠다. 그래, 우리 새 출발 제대로 하자. 열심히는 살았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았죠.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처럼 다시 성공하진 못했어요. 그저 주어진 시간을 쪼개어 쓰고 그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전부였죠.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지만 최고는 아닌 그런 삶이었네요. 그래도 한 가지 자랑스러운 건 제 딸을 잘 키워냈다는 겁니다. 가난에 허덕이는 아빠 밑에서 자라긴 했어도 적어도 제 딸은 모자람 없이 뭐든 해주려고 했죠. 교복을 물려 입겠다고? 아니야, 그냥 새로 사자. 아빠 그 정도는 여유 있어. 됐어. 어차피 입다 보면 중고인데. 나 진짜 괜찮아, 아빠. 아빠가 안 괜찮아. 아빠 꿈이 우리 딸 교복 새로 사 입히고 학교 보내는 거란 말이야. 아빠는 무슨 꿈이 온통 나야? 내가 피아노 배우는 게 꿈이라면서 학원 보내고 미술 배우는 게 꿈이라면서 미술학원 보내고 이번엔 교복 사는 게 꿈이라고? 아이 그럼. 아빠는 우리 딸 대학 가고 시집 갈 때까지 쭉 꿈이 다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제발 그냥 못 이기는 척 아빠 소원이나 좀 들어주라. 응? 진짜 난 괜찮아. 앞으로 돈 들어갈 일도 많은데 집도 사고 이러려면 아껴야지. 응? 아빠 일하는 보람이라도 느끼게 해주라. 알았지? 아빠가 그럴 때마다 무리하는 거 아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진짜 사고라도 날까봐. 절대로 그럴 일은 없어. 약속해. 그니까 내일 우리 교복 사러 가는 거다. 알았어. 그 당시에도 저는 똑같이 친구의 가게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저녁에는 대리기사 일까지 하고 있었고요. 매일매일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을 해왔기에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아파트 전세를 얻을 수 있을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지만 저는 일을 하러 나갔죠. 비가 많이 오거나 춥거나 혹은 너무 더울 때 배달이 급증하기에 기분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고 1시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저는 길바닥을 구르고 있었죠. 정말 너무 순식간에 도로에서 튀어나오는 차량을 피하다가 난 사고였습니다. 배달 음식은 쏟아졌고 오토바이는 반파된 상태였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딸이었어요. 제가 다친 걸 알면 얼마나 속상해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몸의 상태를 살피는데 운전자가 옷을 챙겨 입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봐요, 괜찮아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거기서 당신! 저는 익숙한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고 그곳에는 전처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여보? 미쳤어? 누가 여보야? 당신 근데 아직도 이러고 살아? 초밥 보니까 여전하네. 진짜 안쓰럽다. 아직도 배달이나 하고 진짜 불쌍하게 산다.
아, 혹시 일부러 뛰어든 거야?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몸으로 그런 짓도 한다고 하더라고. 내 남편이 뽑아준 이 고급 외제차. 이런 차만 보면 막 몸을 던져서 뛰어들고 할 수도 있지. 눈 돌아가게 좋은 차니까. 운전이 미숙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여기 일방통행이야. 아, 그래? 알았어. 원하면 돈으로 보상하면 되잖아. 보험 이런 건 복잡하고. 보험 처리해. 나야말로 개인적으로 돈 받고 싶지 않으니까. 자존심은 여전하네. 이렇게 거짓골하고서 자존심 세우면 좀 괜찮나봐. 아, 딸은? 딸은 어딨어? 고아원? 내가 넌 줄 알아? 잘 크고 있으니까 신경 꺼.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어떻게 신경을 꺼. 형편 안 되면 내가 데리고 가도 되는데 어때? 진짜 미쳤구나. 뻔뻔하게 내 앞에서. 아, 시끄러. 보험 사기나 치는 주제 무슨? 아, 돈 줄 테니까 얼른 꺼져. 망할 오토바이 좀 치우고. 아, 진짜 수준 차이 나서 쪽팔리네. 그때 조수석에서 누군가 내렸습니다. 좀 날카로운 인상의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죠. 그 남자가 다가오자 전처는 울면서 어깨에 기대더군요. 마치 제가 위협이라도 한 것처럼 무섭다고 징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저와 전처 사이에 뭔가 있다는 생각을 했는지 한참 제 얼굴을 보더군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나는 왜 그쪽이 이렇게 낯이 익지? 저요? 전 없는데요. 아, 혹시 이름이... 여보! 그때 제 아내의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저와 그 남자 사이에 끼어들었죠. 이 남자 그 바람나고 사업 망했던 내 전남편이야. 그래서 눈에 익은 거겠지. 아, 그래서 그런가? 아유, 근데 하필이면 이런 사고를... 근데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저희가 차로 모실게요. 일단 병원 가서... 됐습니다. 그 음식값만 배상하시고 나머진 보험 처리하죠. 아니요. 괜히 이렇게 신경 쓰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병원부터 가시죠. 남자는 그나마 예의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뺑소니가 될까봐 겁이 났거나 그랬겠죠. 전처는 계속 그 차에 더러운 저를 태우는 게 싫다면서 투덜거렸지만 남자는 자신이 운전석에 앉은 뒤에는 바로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그냥 택시 태우지.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나중에 시트 한번 갈아야겠어. 아, 내 소중한 차. 지금 사람이 중요하지 시트가 중요해? 다리에서 피나는 거 안 보여? 아무리 당신이랑 안 좋게 헤어지고 나쁜 짓을 했어도 사고 낸 건 당신이야.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우선이라고. 그래도 나도 놀랐단 말이야. 심장이 너무 뛴다고. 병원 간 김에 당신도 검사해 그럼. 아프면 안 되니까. 늦은 시간이었기에 저희는 응급실로 갔어요. 저도 너무 놀라서 못 느꼈는데 팔목에 금이 가고 찢어져 있어서 처치를 받아야 했죠. 그런데 수납을 하러 간다던 남자가 급하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전처는 어지럽다면서 응급실 한쪽에서 수액을 맞고 있었죠. 이름이 이게 맞아요? 그쪽이 아니 그 얼굴은 맞는데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혹시 그 11년 전에 외제차를 몰았나요? 차량 번호가 7838이요. 네, 제 차가 맞는데요. 남자는 몹시 흥분한 것처럼 몸을 가누지 못하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어딜 함께 가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그 사람이 이상해서 싫다고 딱 잘랐지만 눈물까지 흘리며 저를 일으켜 세운 채로 제 앞에서 두 손을 모아서 비는 겁니다. 그러자 수액을 맞고 있던 전처가 제 뺨까지 때리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제가 합의를 안 해준다고 협박해서 상황이 그렇게 된 것으로 오해한 듯 했습니다. 거지 같은 게? 어디서 갑질이야?
오토바이 배달부 주제,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이러는 거야? 감히 내 남편을 무릎 꿇게? 합의하지 마. 너도 콩밥 먹일 거야. 시끄러워. 그런 거 아니니까 당신은 좀 봐줘. 여보. 이분 꼭 모시고 가야 하니까 제발 좀 가만히 있어. 하지만 여보랑 이 인간이랑 무슨 말을 할 게 있다는 거야? 이분 내 어머니 생명의 은인이야. 그러니까 당신 전 남편이든 뭐든 아무 관계 없다고. 뭐? 이 거지, 아니 이 사람이? 일단 당신은 집으로 가. 난 이분이랑 어머니 뵙고 올게. 나도 데리고 가. 아이 제발 좀. 그냥 한 번은 넘어가. 나중에 집에 가서 설명하면 되잖아. 소리를 꽥 지르는 전철을 남겨두고 저희는 차로 이동했죠. 솔직히 가면서 그 남자의 설명을 듣는데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말로는 제 차를 누군가가 박았고 그게 본인의 어머니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돈도 받지 않았고 병원으로 억지로 모셔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췌장암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때 치료를 빠르게 끝낼 수 있었고 그 남자의 어머니는 저를 평생의 은인이라고 10년 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저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고요. 하지만 그 할머니에겐 병원의 감시 카메라 사진과 제 이름 석자 그리고 차량 번호 숫자 4개뿐이었답니다.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 일이 몇 번은 있었거든요. 좋은 일 많이 하셨네요. 제가 얼굴은 매번 봐서 기억은 했는데 외제차 타고 잘 사는 분이라고 해서 사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외제차도 숫자 말고는 다른 건 아예 모르셔서 그 이름 석자랑 얼굴 이걸로만 찾으려고 했었어요. 저를요? 신문 기사도 냈는데 모르셨나봐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라 한 1년 뒤에 그때 신문 기사 내기 시작했어요. 워낙 정신없이 살다 보니 신문 읽을 틈이 없었죠. 어머니 죽기 전 소원이라고 하셨어요. 감사하다고 꼭 뵙고 싶어 하셨거든요. 우리 엄마 평생을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이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직접 봐도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뭔가 미안해졌는데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 기억이 바로 났죠. 절대로 병원은 가기 싫다던 고집쟁이 할머니였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기에 그 사고 당시 더 고집을 피워 억지로 끌고 갔었죠. 나이가 들면서 병원을 가지 않으려는 건 자신이 큰 병에 걸릴까봐 무섭고 그게 자식들에게 피해가 가는 게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때처럼 바늘이 무섭거나 해서가 아닌 경우가 더 많죠. 기억나요. 고집쟁이 할머니. 이게 무슨 일이야? 황소 고집 청년 맞지? 어떻게 찾았어 여길? 아드님이랑 인연이 닿았어요. 아니 할머니, 근데 왜 병원에 또 계세요? 늙으니까 여기저기 아파서 그렇지. 그래도 전처럼 병원 싫다고 그러진 않으시네요? 자네가 그랬잖아.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자식이 부모 걱정하는 건 왜 무서워하냐고. 자식들한테도 기회를 주라고. 그래서 기회 주는 거지. 와, 기억나요. 할머니, 근데 저를 왜 그렇게 찾으셨어요? 꼴 보기 싫다 그러시더니. 그때는 내가 좀 원망이 돼서 그랬지. 근데 이게 뭐야? 왜 피를... 남자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모든 정황을 설명해줬고 할머니는 그걸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처가 황급히 뛰어들어왔고 저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하더군요. 제가 바람을 피우고 아이를 버리고 사업까지 망해서 자기 돈을 다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듣는데 어이가 없었죠. 남자는 아내의 이혼 사유를 원래 알고 있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넘어가려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과거 이야기를 왜 해? 지금 이 문제는 당신이랑 관계없어. 이분은 어머님 은인이셔. 자그마치 10년을 찾았다고. 이 사람은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어머님, 믿지 마세요.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말라고요. 제 딸을 버렸어요. 고아원에. 저도 찾지 못하게 했다고요. 저는 듣다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웃었죠. 진짜 어디까지가 바닥인 거야? 내가 그래도 그냥 당신 잘 살라고 지금까지 이 남자한테 아무 소리도 안 했어. 근데 우리 애를 버려? 사실이잖아. 적어도 네가 친엄마라면 가짜로라도 그런 말은 말아야지. 전처는 정말 억울한 척 눈물까지 보였고 결국 그 이야기는 거기서 마무리가 됐죠.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 남자와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미안하다며 제 뒷조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제 주변 지인들에게 상황을 묻고 제 딸의 학교도 방문했다고 합니다. 불쾌하셨죠? 근데 저도 제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쪽이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하고 전 아내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조사하게 됐습니다. 그러게 적당히 좀 조사를 하지. 얼마나 불쾌하시겠어. 내가 말렸는데. 내 아들이 눈치가 좀 없어. 그리고 그 아이가 워낙에 거짓말을 잘해서. 괜찮아요. 저 때문에 괜히 분란이 일어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별명이 추지 스님이라고. 아닙니다. 이젠 파괴승이거든요. 그러자 곁에 있던 할머니가 땡중이라며 웃었고 순식간에 분위기는 풀어졌죠. 남자는 이번에 모든 진실을 알게 돼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생명을 구한 분의 전처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을 했다고 했죠.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자식을 버린 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무섭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재혼이라 어린 딸이 있어서 더더욱 그런 여자와 살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 할머니는 제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와 제 딸이 살 아파트, 그리고 이전에 제가 타고 다녔던 그 외제차였죠. 오래된 모델이긴 했지만 거의 타지 않은 걸 외국에서 어렵게 공수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는 그 차가 빈티지해서 나중에 잘 관리해서 딸에게도 물려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아파트 중에는 가장 잘 지었어. 신축이라고 좋은 게 아니야. 햇살도 잘 들고 튼튼해서 층간소음도 없고 그리고 재개발 가능성도 있어. 여긴 오래 살아도 좋고 가지고 있어도 좋은 그런 물건이지. 방은 3칸이고 화장실은 2개. 넓진 않지만 방이 크게 잘 나왔어. 재혼하더라도 복잡하진 않을 거고 지금 싹 다 리모델링 중이니까. 그 베란다는 확장할 거고 뷰도 좋을 거야. 시야가 탁 트였지. 부엌도 아일랜드 식탁으로. 할머니, 이건 너무 과분해요.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집 내 돈, 그건 내가 평생을 일궈낸 재산이야. 그러니까 더더욱 못 받아요, 할머니. 우연히 병원에 데려간 걸로 이 정도는 너무 과합니다. 그냥 받아줘. 이게 내가 죽기 전에 한 가장 좋은 일이 될 수 있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재산은 그냥 모으는 줄 아나? 내가 이걸 모으면서 얼마나 억척스럽고 모질게 살았는지 자네는 모를 거야. 남의 눈에 피눈물 많이 냈어. 독한 년 소리 들으면서도 난 그게 돈 들어오는 소리처럼 들렸지. 돈에 눈이 멀어서 난 내 자식도 난 안 봤어. 남편이랑은 이혼했고 자식들은 나 몰라라 했었어. 다들 내 재산을 노리는 그런 인간으로 봤으니까. 그런데 그날 자네를 만났지. 내 자신에게 한 푼 쓰는 게 아까워서 병원 신세 안 지려던 나한테 자네는 내 병원비며 평간호까지 해주지 않았어?
그러면서 자네가 했던 말은 내 가슴에 오래 남았어. 그때가 저도 기억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돈질을 한다고 했었죠. 그때 저는 돈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 혼자만 기쁘지만 나누면 적어도 두 사람이 기쁘지 않겠냐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할머니는 거의 인연을 끊고 외국에 살고 있던 자신의 아들에게도 연락을 하게 됐다고 했죠. 저 덕분에 가족을 찾았고 생명도 구했다고요. 고맙네. 나도 나누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면 좋겠구먼. 그때 병원비가 지금의 집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가? 이자가 좀 세니까 나 죽을 때까지 평생 친구해주는 걸로. 그래도 그냥 못 이기는 척해. 나랑 친구 해줄 거지? 네, 할머니. 그리고 저도 준비한 게 있습니다. 별거 아니긴 한데 저희 회사에서 일해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물론 높은 직급은 아니고요. 그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가져도 되나요? 그럼요. 그럼 당연하지. 욕심 같은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딸에게 온전한 방을 주고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 살게 해주고 좋은 차에 태워서 학교에 데려다주는 상상만으로도 너무 벅차서 눈물이 쏟아졌죠. 두 분은 눈물을 펑펑 흘리는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를 도와준 친구들과 그분들, 딸까지 해서 축하 파티를 했죠. 친구들은 모두 저를 응원해줬습니다. 저 대신 울어주는 친구들도 있었죠. 그걸 보니 제가 잘못 살아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전처가 제게 접근해왔던 거였죠. 여보, 나 좀 받아주면 안 될까? 내 딸이 너무 보고 싶어. 나도 늙었나 봐. 그렇지, 늙었지. 뭐? 지금 이제야 겨우 집 한 채, 좋은 차 한 대 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당신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그마치 3년을 쫓아다녔고 내가 만나줬어. 그리고 내가 집 나왔을 때는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니. 그땐 그랬으니까. 사람은 원래 바뀌는 거야. 그리고 당신은 진짜 너무 늙었어. 그리고 몸매도 최악이고 할머니 느낌도 나고 주름도 가린 게 너무 티가 나고 화장이 너무 두꺼워서 가면 쓴 줄 알았어. 입술에 뭘 넣어서 그렇게 부었어? 벌에 쏘였어? 야! 내가 뭐가 어때서? 그냥 세상에서 당신한테 가장 상처 주는 말이 뭘까 생각해봤거든. 딸? 그것도 효과 없겠고 돈? 그건 나도 없으니 넘기고 못생겼다 그거더라고. 당신도 나 버리고 갈 때 나한테 가장 날카로운 말 던지고 갔잖아. 절대로 성공 못할 거라고. 그래서 나도 그러려고 가장 아플 것 같은 말로 준비해봤지. 물론 진심이야. 미쳤네? 감히 나를? 너 따위가? 거울 좀 봐라. 감히 뭐 이런 말이 왜 나와? 매번 줄을 그렇게 서는 남자들한테 가. 나한테 이러지 말고. 내 딸 걸고 넘어지지도 말고. 한 번만 내 앞에 알짱거리면 스토커로 확 신고한다. 그렇게 저는 이전에 평범했던 저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베란다에 앉아서 따뜻한 햇살을 받고 집에서 내린 커피 향에 행복하게 웃는 저로 말이죠. 그걸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평범함도 이 사실은 굉장히 노력 위에 쌓여 있다는 걸요. 그러니 어느 정도의 돈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늘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도 잊지 않으려고 하고요. 바닥까지 치고 왔던 제 인생을 구제한 것은 제 오지랖이었다는 걸 잘 아니까 말입니다.